이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이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 문재인과 탁현민이겠죠. 문과 탁의 마지막 무대들, 쇼 차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쇼하는 쇼, 찾는 차, 회사를 할 때 사, 쇼 차싸. 아니면 무슨 사, 필경사, 무슨 사, 공인중개사, 쇼차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쇼차싸, 문과 탁의 마지막 무대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문재인과 탁현민의 마지막 무대들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미국은 지금 원치 않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하는지 의문이라는 바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BTS하고 함께하는 탁현민 쇼가 나올 듯한데 이 북한 미사일, 반도체, 쿼드 뭐 이런 참 복잡한 것들이 미국과 현안 대처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도 현안 대처는 못해도 쇼할 거리는 찾는다 뭐 이런 것이 아닌가 라고 지금 이렇게 이 칼럼이 주제를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양상훈 주필, 이 조선일보 주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관심은 대선에 쏠려 있지만 진짜 중요한 국가 문제는 선거 외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미국의 반도체 동맹 등 주요 공급망 재편 구상이라든가 쿼드, 미일, 호주, 인도 연합체, 거기에 참여 문제, 그 다음에 파이브 아이즈, 미영,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협의체, 여기 가입 이슈는 대선 못지않게 나라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정부의 최고위 차원에서 이 심각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를 안 한다는 겁니다. 대책 수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상훈 주필은 그런 낌새도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중대 이슈에 대해서 판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곳이 국가정보원인데 그 국가정보원장은 어떤 여성과 함께 뭔지도 모를 선거 정쟁에 얽혀가지고 아주 영일이 없다고 탁 적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쏘아대고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해도 사전에 알지도 못하는 정보기관이 국민 세금을 1조 원이나 쓴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네요. 국민 세금 1조 원을 쓰다니요. 또 순항미사일 발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민에게 끼치는 위험이 뭐냐? 뭐가 다르냐? 순항미사일 발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국민에게 끼치는 위험이 뭐가 다르다고 청와대는 순항미사일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는 또 무엇하러 있나?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순항미사일 쏘아대고 말이죠. 핵탄두 장착 가능한 그런 걸 발사했는데도 안보회의를 청와대 회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안보회의. 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았는데 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지금 그런 제도가 옛날 이 박정희 대통령부터 아주 높은 수준의 안보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까? 있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가지고요 안전보장회의에 대한 그 개념을 국민들이 아마 잘 모르는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세대하고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 임명장 수여식에서 그룹 BTS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탄소년단을 청와대로 딱 불러가지고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 머릿속 진짜 관심은 TV용 쇼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양상훈 주필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BTS를 유엔 방문 특별 사절로 임명하는 행사였는데 정작 미국은 문 대통령 방미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양상훈 주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주 정통하게 알고 있을 만한 조선일보 주필은 벌써 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미국은 코로나 사태하고 아프간 철수 논란으로 외국 정상의 유엔 방문을 지금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국의 연설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영상만 보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년인 올해 유엔 총회 의장에 꼭 직접 가서 연설 좀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총회 의장에서 총회의장, 회의장이 총회 의장이죠. 이 총회의장, 위원총회 의장, 위원 총회를 하는 그 회의장이죠. 유엔 총회의장. 아주 가장 넓은데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그런 총회의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연설하는 TV 화면이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양주필은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이 뉴욕에 출장 갔다는 뉴스 들으신 적 있죠?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제 앞뒤가 싹 딱 맞아 떨어졌다 이거예요. BTS하고 문 대통령이 함께하는 무대가 있을 것이라는 바로 이것을 상상력을 발휘하면 금방 나온다. 이런 이제는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쇼를 하려고 그래요? 이 어려운 판에.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아니겠죠라고 생각해 보는데 양상훈 이 주필은 이분은 더 이 세상을 다 보고 있으니까 이분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BTS하고 문 대통령이 함께하는 무대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딱 예고했습니다. 남과 북이 유엔 동시가입으로 평화공존으로 가는 중인데 미국 정부가 불편해하더라도 한국 대통령이 현지 연설을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 핵개발로 민족 공멸의 암은 컴컴한 어두움이 이렇게 드리운 상황인데 그 핵을 탑재해가지고 쏘겠다고 미사일 연속 2번이나 쏘아댔는데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 쏘아댔지 않습니까? 유엔 동시 가입의 의미가 뭐가 있다고 말이죠. 뭐 가입 의미는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연이은 북한의 그 치명적인 소위 협박 위협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축하한다는 것 이게 현실 왜곡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 양상훈 주필은 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돼 가지고 회의장은 사실상 비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도 텔레비 뉴스는 문 대통령이 전 세계인 앞에서 중요한 연설을 한 것으로 방송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BTS까지 있으니 흥행 요소가 딱 채워졌다. 이렇게 양상훈 주필은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 대통령 임기가 5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쇼무대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쇼무대. 역대 정부도 각종 행사를 했지만 이 정부처럼 쇼와 무대가 중요했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언론 집계에 따르면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에 8개월 동안 내만 문 대통령 행사에 사회나 공연을 위해서 연예인이 참석한 횟수가 20차례에 가까웠다니 말이죠.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이 정권은 연예인이 대중동원력, 호소력을 잘 이용하는데 이 정권은 연예인들의 그 대중동원력이라든가 이 호소력을 잘 활용하고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 조국 가족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엄청 컸을 때 문 대통령은 청년의 날 행사를 청와대에서 열면서 BTS를 초청해가지고 대중의 이목을 끌었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 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공정하고 몇 번 했을까요? 37번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이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선망의 대상인 BTS를 배경으로 우리는 공정하다 하고 외치면 대중에게 어느 정도 먹혀들 것으로 계산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양상훈 주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탁현민은 과거 정부는 미처 생각도 못한 행사까지 화려한 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 도보다리 산책 시나리오 나중에 시진핑하고 트럼프까지 따라할 정도입니다. 자, 판문점을 레이저 쇼로 수놓더니 6.25 전사자 유해 송환식까지 레이저 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홀대했던 서해 수호의 날도 선거에 필요하니 낙하산과 연예인 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권 말기가 되니까 거의 쇼 차싸. 아, 이제 알았습니다. 쇼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 쇼 차싸. 첫자를 따서 쇼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 쇼 차싸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 이 쇼 차싸라는 말 뜻이 이제 나왔네요. 쇼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권 말기가 되니까 거의 쇼 차싸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프간 철수에 그 미라클이라는 작전명까지 붙여서 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을 것이다 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든 사고도 이 미라클을 홍보하던 중에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공무원이 뒤에 이렇게 법무부 차관을 갖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는 그 모습 보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 본 적이 있었습니까? 청해부대 장병 거의 전원이 코로나에 다 감염이 되고 또 정부하고 군이 책임이 그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오아시스라는 작전명을 붙여가지고 자신들이 잘했다는 쇼로 만들었다는 자신들이 잘했다는 쇼로 만들었다고 지금 양주필은 세게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할까요? 네, 상상을 해보시죠. 무슨 TV 드라마를 만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 드라마에 빠질 리가 없죠. 오아시스 작전의 군 수송기 투입은 문 대통령 아이디어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언론에 크게 났죠.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다. 오아시스 작전에 군 수송기가 투입된 거는 문 대통령 아이디어다. 아니, 그럼 군 수송기에 뭐로 장병을 실어날립니까? 아니, 당연하죠. 군이 작전을 할 때 전부 군 수송기로 하죠. 멀리 있는. 수송기에 뭐로 장병을 데려옵니까? 한심한 얘기입니다. 대중에겐 통한다고 이게 보지만 이런 말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오아시스 작전의 군 수송기 투입은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누가 이렇게 아부를 떨었습니까? 지금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를 지키는 것이 지상 과제라고 하는데요. 그거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 안 갖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별로 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임기 말이겠거니 하고 뭐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무슨 문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를 지키자 뭐 지상 과제다 뭐 이런 생각 하지도 않아요. 유엔에 꼭 굳이 꼭 가야 하는 것도 그 일환일 것이 아니냐라고 탁 올려쳤습니다. 이 양상훈 주필이 말이죠. 지지율 지키기가 곧 여당 대선 운동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지율이 높으면 대선에 영향이 있다 이거죠. 그 임무가 바로 탁현민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겁니다. 정권 남은 기간 최대 이슈는 역시 남북 정상회담인데 IOC가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불러야 해가지고 허가를 안 해서 베이징 남북쇼가 위태로워졌지만 결코 단념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정도로 포기한다면 쇼 차싸가 아니니까. 라고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말이 아주 근사합니다. 이 정도로 포기한다면야 쇼 차싸가 아니니까. 네. 이거 읽으면서 입맛이 굉장히 씁니다. 네. 대한민국의 내일이 새벽에 커다란 태양과 함께 아주 장중하게 떠오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네, 오늘도 강건하게 지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